경주였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의 수도에서 에이펙 한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합니다. 관세도 방위비도. 한국을 굴복시켜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에겐 대응할 카드가 없다. 중국은 비웃었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금빛 상자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트럼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48시간 후 백악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관세는 반토막 났고 핵 잠수함 기술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외국의 지원 없이 오직 대한민국이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워싱턴 보고서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미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70년 동맹의 대반격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대체 그 상자 안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1000년의 나라는 어떻게 세계 최강을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한국의 진짜 카드를 공개합니다.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한미 회담 트럼프가 왔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엔 요구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관세를 올리겠다. 방위비를 더 내라. 한국은 자기 땅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금빛이 번쩍이며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신라 금관 1000년의 유산이 그곳에 등장한 겁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금관 하나가 미국을 무너뜨릴 줄은 말입니다. 미국 무부 외교 전략 분석관으로 27년간 일하며 수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을 지켜봤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미중 무역 전쟁 실무에도 참여했습니다. 외교를 숫자로 계산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감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경주 에이펙 회의장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외교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금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회담 사흘 전 워싱턴 국무부 분석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전략적 가치 하락 중 보고서를 펼쳐보니 내용은 더 냉혹했습니다. 한국 외교는 반응적이며 주도권이 없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은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선택을 강요받았고 매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한국 외교였죠.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대 유물을 선물할 예정이라는 첩보였어요. 저는 코우쳤습니다. 금관이라고. 외교가 박물관 쇼가 됐나 동료들도 비웃었죠. 한국이 또 감성팔이하네. 트럼프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 회의실엔 냉소가 가득했고 누구도 그 선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금관입니까? 왜 신라시대 유물이죠.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금관 1000년 전 왕이 쓰던 왕관이며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위험 있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심리를 겨냥한 건가 그는 화려함을 좋아하고 왕처럼 대접받길 원하며 금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노린 겁니까? 이게 심리전이라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전술이다.
회담 당일 경주 에이펙 회의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입장하자 표정은 단호했고 한국 대통령이 마주 앉으며 긴장감이 회의장을 채웠죠.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더 기여해야 합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이 쏟아졌죠. 자동차 관세를 올리겠고 방위비 분담금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은 침착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밀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의장 공기가 무거워지며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이 압박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보좌관이 금빛 상자를 들고 천천히 움직였죠. 회의장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 상자로 향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금빛이 회의장 조명을 받아 터지듯 퍼졌어요.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천년의 유산이 그곳에 놓여 있었죠. 트럼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 나타났죠. 이게 진짜 왕의 선물이군요. 트럼프가 말했고 통역도 끝나기 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갑던 공기가 녹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금관을 바라보며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떨렸죠. 한국이 판을 뒤집었다. 그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를 27년 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많은 거래를 목격했고 냉혹한 압박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지켜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고 압박에 맞서지도 않았어요. 대신 금관을 내놓으며 천년의 유산으로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이게 외교입니까? 아니면 심리전입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죠. 한국은 이미 게임을 시작했고 첫 수는 완벽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금관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금관이 세계를 뒤집을 줄은 말이죠. 회담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금관이 맴돌았죠. 트럼프의 미소 박회의장 분위기,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침착한 표정까지.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뭔가 철저히 계산된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제 책상 위에 문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엔 긴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열어보니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신라크라운 심리 외교 전략 보고서.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문건 상단엔 금관의 상징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왕권 영혼성 및 3가지 키워드였죠. 그리고 밑줄 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정확히 겨냥한 설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심리전이었죠.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한국 외교팀엔 숨은 전략가가 있었더군요. 코드명 K 문화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군 심리작전 연구 경력이 있었고 그가 회의에서 단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죠. 트럼프는 논리가 아니라 상징으로 움직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심리를 무기로 쓴다.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계산하고 있었죠. 보고서 중간쯤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주의 장인 이야기였어요. 금관 제작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었죠.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경주의 작은 공방. 3명의 장인과 한 젊은 디자이너가 밤낮으로 금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장인의 손끝이 금을 만지며 형태를 잡아갔고 그 과정에서 장인이 말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건 왕의 장식이 아닙니다. 천년의 순결이지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은 열을 먹으며 형태를 잡아갔고 그 온도가 인간의 천과 섞였다는 표현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외교관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장인은 기억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은 무기로 싸운다. 그러나 한국은 장인의 망치로 싸운다. 저는 보고서 옆에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분석이 아닌 감정이 일렁이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혼이었으며 역사였어요. 금관 제작비는 1억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억. 하지만 보고서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죠. 그들은 계산기를 두지 않았다. 이건 금속이 아니라 심리를 설계한 작품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의미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심리를 읽었고 금관이라는 상징을 선택했으며 장인의 손길로 완성했죠. 이 모든 게 계산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스크린엔 트럼프와 금관 사진이 띄워져 있었죠. 실무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여론은 골드쇼라 부르고 있습니다. 회의실엔 가벼운 웃음이 퍼졌어요. 그들은 아직도 감성에 의존하네 누군가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적 아첨이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죠. 아니, 이건 아첨이 아니다. 전술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리를 무기로 쓴다. 아직 우린 그 수를 모를 뿐이다. 한 동료가 비웃듯 물었죠. 그럼 당신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더 위험하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장인의 이야기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금을 두드리는 장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방에서 기억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회담 전날 밤 백악관에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보좌관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선물 나쁘지 않지. 그 양반은 왕 대접을 좋아해. 저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심리를 예술로 만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교의 재평가였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인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반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심리를 읽고 문화를 무기로 삼으며 장인의 손길로 완성했죠. 이건 우리가 배운 외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데이터로 시작했지만 손끝에서 완성됐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천년의 서명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을 시작했고 우리는 이제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권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들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회담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장면을 말이죠. 금관이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천천히 금빛 상자를 열었습니다. 조명이 금관에 반사되며 회의장 전체를 밝게 물들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금관은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1000년 전 신라왕이 쓰던 그 왕관이 지금 이 회의장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새의 갈래로 뻗은 금빛 가지들이 마치 생명처럼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트럼프가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주시했죠. 27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본 제가 단언하건대 그 순간 트럼프의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감탄하는 얼굴이었죠. 이게 트럼프가 말을 멈췄습니다.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게 진짜 왕의 선물이군요. 그의 목소리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1000년 전 신라왕의 금관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금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어 하는 게 보였지만 조심스럽게 참고 있었죠. 왕의 금관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군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차갑고 날카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미국 대표단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말이죠. 저는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의 시선은 금관에 머물렀다. 금빛 왕관은 그의 자존심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제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그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읽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말이죠. BBC 기자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표정 좀 봐.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가 저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한국 측 통역이 금관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관은 5세기경 제작됐으며 신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나뭇가지 형태는 우주와 생명을 의미하죠.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대단하군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유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회의장엔 웃음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웃음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이 금관이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금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하던 바로 그 반응이었죠.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까지 날카롭게 쏟아내던 트럼프의 요구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오랜 친구죠. 그의 어조가 바뀐 겁니다.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죠. 관세 문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의 강경한 태도는 사라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죠. 트럼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미국 대표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회의 전 브리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금관 하나가 협상 테이블을 바꿨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심리전의 완벽한 승리였다. 제 손끝이 떨렸지만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퇴장하며 다시 한번 금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죠. 대통령님, 금관 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들의 역사를 존중합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오며 BBC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말했죠. 믿기지 않네요. 그가 저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외교를 감정이 아닌 심리학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다. 창밖론 경주에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죠. 그날 밤 SNSN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신라 크라운, 골드 크라운 외교.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한국이 이겼다는 걸 말입니다. 외교를 27년 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문화로 강대국을 설득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금관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천년의 지혜가 담긴 무기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완벽하게 사용했습니다. 회담 다음 날 세계는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함의 내용이 문제였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왕의 환심을 사려는 금빛쇼. CNN은 더 직설적이었죠. 전략적 아첨 외교의 새로운 사례. 속보자막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초비상 한국의 황금 외교라는 문구가 화면을 뒤덮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BBC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쇼핑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호감을 금으로 샀다고 봐야죠. 제 손에 준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은 금을 봤지만 의미는 보지 못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반응을 봤죠. 그건 아처음에 넘어간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오전 6시 워싱턴 국무부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스크린엔 트럼프와 금관 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실무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여론은 골드쇼라 부르고 있죠. 회의실엔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감성에 의존하네. 누군가가 말했어요. 다른 이가 덧붙였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적 아첨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을 깔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펜을 탁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건 아첨이 아닙니다. 전술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리를 무기로 씁니다. 아직 우린 그 수를 모를 뿐이죠. 한 동료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럼 스틸 당신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아니,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회의실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동료 하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금반지 하나 준 거잖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금반지가 아닙니다. 천년의 왕관이죠. 그 차이를 모른다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각국 언론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굴종 외교라 표현했고, 건핵지위라 표현했고, 독일 언론은 금으로 포장한 약점이라 비고왔죠. 전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린 비웃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기고 있었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합니까? 한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판을 짰는지 말이죠. 그들은 말이 아니라 금빛으로 전장을 설계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국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죠. KBS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처 아닌 국익 외교 국민이 정부를 지탱하다.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천년의 금관이 오늘 나라를 지켰다. 이게 진짜 외교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국 언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외교는 정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이 전장에 있다. 저는 그렇게 적었죠. 분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여론 82%가 긍정적이었어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정부를 믿고 있었고 외신의 조롱의 논리로 맞서고 있었죠. 대학 교수들이 방송에 나와 반박했습니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문화 외교입니다. 역사학자도 나왔어요. 신라금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죠. 그걸 선물한 건 굴복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심리학자까지 가세했습니다.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낸 천재적 전략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외신의 조롱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있었죠. SNS에선 금관 이미지가 프로필 사진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었어요. 천년의 왕관 오늘의 외교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적 외교다. 저녁 뉴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금관 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선 아첨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그건 아첨이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고 그들의 역사를 존중합니다. 조롱하던 외신들이 침묵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아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두 글자만 적었습니다. 전세 역전 판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한국을 비웃던 언론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략을 재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강대국의 웃음 뒤엔 오만이 있고 한국의 침묵 뒤엔 계산이 있었다. 우리는 웃었지만 결국 이긴 건 한국이었습니다. 금관으로 세계를 설득한 나라 말이죠. 한국의 방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죠. 저는 한국 소셜미디어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외교한다. 중국은 공장으로 외교한다. 한국은 문화로 외교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글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죠. 댓글들도 논리적이었습니다. 금관 제작비 1억 8천만 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낼 국익은 계산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기뻐했다는 건 전략이 먹혔다는 증거 아닙니까? 외신이 조롱하는 건 그들이 이해 못한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예고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생중계를 기다렸죠. 한국 시간 오전 10시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우리의 외교를 아첨이라 표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국익으로 외교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죠. 신라금관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입니다. 그걸 선물한 건 굴복이 아니라 당당함이죠. 우리는 천년의 유산으로 오늘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연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녹음하며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조롱을 무너뜨렸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한국 여론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죠.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 외교 감정이 아닌 심리로 움직인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죠.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다. 그들의 금관 외교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CNN도 뒤따라 골드 크라운 외교 마스터 클래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죠. 한국은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냈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천재적 전술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군. 유럽 언론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문화가 무기가 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재평가했어요.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저는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수작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언론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워싱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스틸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문화 외교 전략이었죠. 저도 초청받았어요. 세미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싶어 했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금관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심리학, 문화, 역사가 결합된 완벽한 전략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 언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로 설득했죠. 이게 21세기 외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틸,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그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죠. 마법 같았습니다. 금관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트럼프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죠. 한국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교의 진화였죠. 나는 이제 안다. 그들은 싸우는 법을 안다. 난 총 대신 미소로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교를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공학으로 했다.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그들의 전략은 냉정했고 그래서 아름다웠다. 국민이 정부를 지켰고 정부는 국민을 믿었다. 이게 진짜 민주 외교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으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문장을 타이핑하는 손끝이 떨렸어요. 27년간 외교 분석관으로 살았지만 한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금관으로 외교를 하고 국민으로 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금관이 만든 분위기 전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담 사흘째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두 가지였어요. 자동차 관세와 핵 잠수함 기술 협력. 둘 다 한국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관찰 좌석에 앉아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죠. 수석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은 침착했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미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착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이 길었다. 미국 측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관세 25%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장 공기가 무거워졌죠. 한국 측 경제팀이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공장이 고용하는 인원이 8만 명입니다. 관세 인상 시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미국 경제에도 타격입니다. 상호 손실 구조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싸운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측이 잠시 침묵했죠. 예상하지 못한 방역이었던 겁니다. 핵 잠수함 기술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더 민감한 문제였어요.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원했고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려했죠. 한국 기술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상호 이익 구조를 제안합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핵 추진 기술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 이득입니다. 스크린에 도표가 떴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기술 시너지 안보 강화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었죠. 미국 측 일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협상은 처음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한국은 며칠 만에 이런 자료를 준비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협상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회의장 공기는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금관 효과도 여기까지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트럼프가 말했어요. 한국은 나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윈윈 할 수 있죠. 관세 문제 다시 검토합시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게임 끝났다. 그 한 문장만 적었어요. 금관이 만든 효과가 지금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갈 수 없었죠. 다음 날 협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상안은 25%에서 15%로 대폭 축소됐어요. 한국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핵 잠수함 기술 협력도 공식 승인됐죠. 양국 기술팀이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금관은 1억 8천만 원짜리였지만 그 미소 하나가 움직인 자금은 18조 원에 달했다. 계산이 나왔어요. 관세 완화 기술 이전 시장 개방까지 모두가 금관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1억 8천만 원짜리 왕관이 수조 원 규모의 협상을 바꿔버렸다. 저는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심리를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내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전의 승자라는 헤드라인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구체적이었죠. 금관 외교가 만든 18조 원의 기적 숫자로 환산되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스틸 밸런스철의 균형 아이러니했죠. 제 이름이 스틸인데 철이 금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나는 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금은 철을 녹였다. 그 문장을 적으며 미소가 나왔어요. 회의장을 나오며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담담했어요. 승리의 환호도 과한 기쁨도 없었죠. 그저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침묵은 언제나 짧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야경이 보였어요.
천년 전 신라의 밤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죠. 이건 외교가 아니다. 문화가 무기가 된 순간이다.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외교를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공학으로 했다. 그들의 전략은 냉정했고 그래서 아름다웠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6장이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에이펙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찬사였죠. BBC가 제일 먼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골드 크라운 외교 한국이 거인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기사는 길었어요. 금관의 상징성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심리 분석 협상 결과까지 모든 걸 다뤘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쟁이었다. 단지 티가 없었을 뿐이다. CNN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역사가 전략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국 외교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천년의 유산을 21세기 무기로 바꿨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군. 일본 언론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요미리 신문이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다. 일본이 한국을 칭찬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죠.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도 뒤따라 독일 외교대학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제는 금관 외교 케이스 스터디였죠. 저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미나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금관 외교를 단계별로 분석해 놨더군요. 1단계 심리 분석, 2단계 상징 선택, 3단계 타이밍 설정, 4단계 실행, 5단계 사후 관리. 모든 게 교과서처럼 정리돼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버려서 이겼다. 그러나 그 안엔 온도가 있었다. 프랑스 르몽드는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정 없는 승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죠. 한국은 감정을 배제했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게 역설이자 천재성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폐막식 당일 한국 대통령이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죠. 승자의 침묵은 언제나 짧다. 트럼프도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님, 이번 한미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가 멈춰섰습니다. 한국은 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했고 나도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미소를 읽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패배의 흔적이었죠. 트럼프는 기뻐했지만 미국은 협상에서 밀렸습니다. 관세는 줄었고 기술은 이전됐으며 한국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금관 앞에서 미국이 무너진 겁니다. 워싱턴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속삭였죠. 그는 감정에 휘둘렸다. 언론도 쏟아냈습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금관이 미국의 협상을 무너뜨렸다. 트럼프의 미소는 이제 약점의 상징이 됐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건 단지 한 남자의 패배가 아니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손끝이 떨렸죠. 이런 문장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세계 각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싱크탱크 대학 정부 기관들이 한국 외교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스틸,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강연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 국제정책 포럼에서 강연이 잡혔습니다. 주제는 금관 외교의 교훈이었죠. 저는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데이터입니까? 감정입니까? 강연 당일 회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 학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금관 사진이 크게 떴죠. 이건 단순한 선물 사건이 아닙니다. 문화가 전략이 된 사례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때 그 금관의 값을 물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 했죠. 그러나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천년의 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고 한 나라의 협상을 구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틸 박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철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웠죠. 저는 단상 위에서 청중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의 금은 철을 녹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소리까지 들렸죠. 외교를 27년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외교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봤죠. 이건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조용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한 프랑스 외교관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독일 학자도 끼어들었죠. 금관 외교, 이게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작은 거인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어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외교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싱가포르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워싱턴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경주로 가기로 말입니다. 경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을 바라봤죠.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별을 보던 그곳이었어요.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땅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서 봤던 그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장인 한 분이 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저는 미국에서 온 외교 분석관입니다. 신라 금관을 만드신 분을 찾고 있어요. 장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금관 말씀이시군요.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작은 공방 안으로 들어갔죠. 불빛 아래 여러 금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금관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을 두드리면서 깨달았죠. 이건 왕의 장식이 아니라
천년의 순결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서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어요. 장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금은 녹아도 혼은 남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금속이 아니라 기억이었죠. 그의 손끝엔 금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외교관들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공방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은 무기로 싸우지만 한국은 장인의 망치로 싸웠던 거죠. 전략과 진심이 만났고 계산과 예술이 결합했어요. 그게 금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신라 금관 전시실에 들어섰죠. 유리 케이스 안에 1000년 전 금관들이 놓여 있었어요.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더군요. 저 금관이 우리나라를 지켰단다.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금관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혜로 지키는 거란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힘이 아니라 지혜로 싸웠고 무기가 아니라 문화로 이겼죠. 천년의 유산이 오늘의 외교가 된 겁니다. 박물관을 나와 첨성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첨성대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 또이 하늘을 봤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스틸 보고서 언제 제출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곧 완성됩니다.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이 화면에 떴어요. 제목은 철과 금이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외교를 철로 배웠습니다. 강함은 무게로 설득은 압력으로 이해했죠. 하지만 한국은 금으로 외교했습니다. 1000년의 유산으로 오늘의 전장을 빛으로 덮었어요.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로 자존심으로 기억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철입니다. 그러나 내 논리 위엔 금빛 흔적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세상의 다음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외교의 예술 그 첫 장은 한국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27년간 외교 분석관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었는데 왜 눈가가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첨성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1000년을 견딘 돌탑처럼 한국도 1000년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시내를 둘러봤어요. 1000년의 땅, 신라의 수도 금관이 탄생한 곳, 그리고 세계가 배운 곳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직접 읽더니 말했습니다. 스틸,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책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입니다. 몇 달 후 그 보고서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금관 외교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학생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문화로 강대국을 설득했는지를요. 저는 가끔 경주를 생각합니다. 그 공방의 불빛, 장인의 손끝 금관의 빛, 그리고 깨닫죠. 외교는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천년의 지혜가 장인의 손길이 금빛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철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금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저는 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게 한국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썰이었습니다. 마음을 이어주네요. 헉, 숨이 뜨거워지는 순간 당신과 나 함께 느껴요. 감동수 세상에 전해요.